유방통과 유방암은 뭐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외과 전문의 신은정이고요. 오늘은 유방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유방통은 우리 환자분들이 유방외과를 찾으시는 증상 중에 가장 흔한 증상입니다. 유방에 갑자기 뭔가 아픈 느낌이 들었어요. 아픈 느낌이 들었더니 갑자기 내가 유방암이 생기진 않았을까? 막 너무 걱정되니까 막 더 아프고 더 아프니까 더 걱정되고 막 이러시다가 패닉 상태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실제로 유방통을 동반하는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유방통과 유방암은 뭐 별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방통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주기적인 유방통, 비주기적인 유방통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주기적인 유방통은 우리가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주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유방통, 생리적인 유방통, 우리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유방통인데 우리 여성들이 생리 주기를 기준으로 세 개의 호르몬이 혈중 농도가 막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러면서 우리가 생리 주기를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그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서 유방 조직이 자극을 받고 막 부종이 생기고 이러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유방통은 대부분이 배란기 전후 혹은 생리 전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유방통이 생겼어. 근데 너무 심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다음번 생리 주기를 기다려서 내 유방통의 패턴을 좀 파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내가 너무 아파 죽을 지경이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혹시 한 2, 3개월 정도 패턴을 지켜보고 만약에 정말로 배란기 전후라든지 생리 전후에 나오는 유방통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리적인 유방통이기 때문에 뭐 치료도 필요 없는 거고요. 뭐 걱정할 이유도 없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병원에 오시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내가 너무 불안해서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면 오셔서 초음파 검사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주기적인 유방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병적인 상태가 생기면서 발생한 유방통인데요. 유방통을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그 유방의 질환은 유방의 염증이에요. 염증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볼 같은데 여드름이 크게 난다고 해도 주변을 만져도 아프듯이 혹시 이제 유방에 염증이 생기면 그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유방에 생기는 염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라든지 혹은 고름이 동반됐을 때는 우리 배농하는 그런 수술적인 그런 치료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호르몬 이상이 내 몸에 정상적으로 생리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호르몬이 아니라 실제로 약 같은 그런 호르몬제 같은 그런 것들을 복용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유방통이 있는데 유방통을 일으킬 수 있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같은 것들을 먹는 우리 갱년기 여성들, 갱년기 치료를 할 때 먹는 그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유방통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들을 먹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통이 계속 아프죠. 주기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약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약을 끊었을 경우에 유방통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그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우울제라든지 혹은 뭐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소화제 같은 것도 유방통을 유발하는 것들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약제에 의한 유방통 같은 경우에는 약을 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흔히 나타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카페인과 유방통의 연관성인데요. 우리 카페인을 많이 먹게 되면 예를 들면 커피를 많이 마신다든지 뭐 녹차, 홍차 아니면 뭐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유방통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라든지 음료들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유방통이 와서 찾아오셨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끊어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인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은 유방통이 생겼을 때 좀 카페인을 좀 줄여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실제로 유방통은 염증성 유방의 질환이 아닌 이상은 실제로 치료를 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아파서 생활이 불편하다. 어떻게 뭐 건드릴 수가 없다. 나는 정말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진통제 그냥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통제로도 도저히 호전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항호르몬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 호르몬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약제인데요. 보통 우리 유방암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항호르몬 치료제인데 사실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한 달 정도 복용하시면 보통 대부분 좋아지신다고 하고요. 그 유방통은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치료가 뭐 이게 약을 써라
뭘 해라, 검사를 해라가 아니라 유방암의 치료는 교과서에 첫 번째로 나온 치료는 안심시켜주기예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이 유방통은 유방암과 상관이 없고 실제로 검사를 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안심을 시켜주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유방통이 거짓말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유방통이 생겼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나의 유방통의 주기라든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도 너무 불안하다 하시면 오셔서 유방 엑스레이 초음파 유방암 검사 하시고 안심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